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3월 28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PCE는 2.8% 올랐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관세 갈등, 기술 패권 다툼,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환경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과 국채 같은 안전자산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을 계속 선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투자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특히 금리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들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 변동은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PCE 발표인 지금 장 시작 30분 전인데요. PCE가 살짝 높게 나옴에 따라서 지수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올해 미국 기업 공개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코어웨이브의 주식을 대거 매입할 계획이라고 미국 경제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둔 코어웨이브의 주식을 주당 $40에 2억 5천만 달러, 약 3,661억 원어치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코어웨이브는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AI 스타트업입니다.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서 2023년 투자를 받아왔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 6%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IPO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지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코어웨이브는 2024년 말을 기준으로 32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며 25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요 고객으로 최근에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9억 2천만 달러로 전년에 2억 2,890만 달러에서 약 8배 정도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순손실도 2023년 5억 9,370만 달러에서 8억 6,34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조만간 상장이 예상되는 코어웨이브의 기업 가치는 약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1조 원 이상으로 엄청난 평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초 11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평가받았던 기업의 가치는 약 190억 달러가 10개월 만에 2배로 증가했는데요. 이에 코어웨이브는 침체된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의 IPO답게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골드먼사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상장 공동 주관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추가 지분 인수는 코어웨이브의 성공적인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급성장하는 AI 산업이 기술 대기업들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가운데 코어웨이브의 기업 공개는 IPO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GTC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말에 출시할 블랙의 울트라를 소개하며 가벼운 농담을 했는데요. 그는 블랙웰이 대량 출하를 시작해도 이 전 모델인 호퍼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이전에 말했는데요. 호퍼도 아직 쓸만하다라며 물론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로 출시한 블랙웰이 기존 호퍼 아키텍처 칩인 H100이나 H200보다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젠슨 황의 주장에 의하면 성능이 4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웰의 성능을 강조하려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들을 듣는 빅테크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는 후문인데요.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구한 칩이 벌써 구식이 됐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선 클라우드 업체들은 구식 칩 서비스의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클라우드 공급업체인 아마존은 최근 H백 서버 비용을 또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감가상각인데요. 기존 엔비디아 칩의 수명을 6년으로 봤던 기업들은 이제 5년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GPU의 자산 가치는 더 빨리 줄어들고 이는 기업 수익에 큰 영향을 주겠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일부 서버와 네트워크 장기를 조기 폐기했으며 이로 인해서 약 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480억 원이라는 엄청난 양의 비용 처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약 6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8,79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이렇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드 기업은 물론 독자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메타나 xAI, 그리고 오픈AI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 이런 이야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장을 앞둔 코어웨이브라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코어웨이브는 2023년부터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GPU를 확보하고 수요 폭발과 함께 업계의 신데렐라가 된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로부터 독점받은 최신 GPU 25만 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까지 GPU 임대에 몰려들면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회사가 보유한 GPU도 이제는 구형이 됐다는 건데요. 물론 엔비디아와의 돈독한 관계 때문에 신형 칩으로의 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상장을 앞두고 당장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코어웨이브가 증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카드로 꼽혔지만 이처럼 악재가 생긴다는 것이 관심사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GTC에서 블랙엘에 이어서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루빈, 또 다음 세대인 파인먼까지 향후 몇 년 동안 GPU 로드맵을 공개했는데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기존 2년이던 GPU 아키텍처 업그레이드 주기를 1년으로 단축시켰는데요. 앞으로도 GPU 수명이 늘어날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이 거품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GPU 교체 주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체감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로 증시가 휘청하면 그 여파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언젠가 한계를 드러낼지 모르는 하드웨어 분석보다 AI로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 기업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딥시크 사태는 이에 대한 예고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